그 캘커타 콘캐스트라고 불리는 일사금콩 베스들이 많이 쓰는 거죠. 베스들이 요 릴하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카이난이라는 릴,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릴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선택은 이겁니다. 카이난이 더 좋은 릴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주장만 하면 의미가 없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카이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콩보다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이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금속이죠. 굉장히 단단한 이 알루미늄 되어 있는 게 내구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메카니컬한 동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작, 실제로 우리가 낚시에서 사용하는 동작에 관련된 어떤 내구성,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카이난 같은 경우 한번 먼저 볼게요. 카이난은 스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카이난의 스풀이거든요. 스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베어링이 보이죠. 이 베어링이 스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축에. 근데 이 보시면은 장축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스풀 샤프트라고 합니다. 스풀 샤프트. 이 샤프트가 이렇게 장축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 끝은 메카니컬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메카니컬 쪽에 이 스풀 샤프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 스풀 샤프트가 이렇게 메카니컬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클러치를 이렇게 온 시켰을 때 오프죠, 오프. 클러치를 오프 시켰을 때 프리스풀 구조가 되는데 이 스풀 프리스풀일 때 이 스풀 샤프트를 어디서 지지를 하냐, 바로 이 방금 보셨던 그 베어링 쪽에서 하우징이 베어링을 잡아줌으로써 이 스풀 샤프트를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스풀 샤프트가 휘거나 샤프트 쪽에 힘이 가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카이난의 내구성이, 스풀에 대한 내구성이 딱 거기서 서포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금콩 같은 경우에는 그 스풀에 베어링이 없습니다. 금콩은 샤프트가 메카니컬까지 연결되어 있고 메카니컬 쪽에서 베어링이 잡아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클러치를 오프시키고 우리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캐스팅이 문제없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캐스팅 되는 도중에 백러시가 일어나거나 뭐 백러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러시 일어날 수 있어 언제든지. 자, 그런 가정을 하고 보자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샤프트에 힘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 장축으로 된 샤프트가 휩니다. 당연히 무거운 룰을 던졌을 때는 던졌다가 백러시가 나게 되면 샤프트가 진짜 휘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콩은. 그게 가장 내구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내구성이 이 카이난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카이난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금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민물 바다 겸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 담수 겸용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이난은 지깅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흔히들 지깅릴의 구조에서 사용하는 역회전 방지 레쳇 기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시마노 카이난 12년도 카이난 스키매틱, 그러니까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를 보시면 2404라고 하는 이 부품이 바로 레쳇 기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안티 리버스 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깅릴에 들어가는 역회전 방지를 해주는, 하우징에서 역회전 방지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튼튼한 구조예요. 근데 시마노 캘커타 콘퀘스트 14년 캘커타 콘퀘스트 100을 보면 그 레쳇 기어가 없어요. 얘는 바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스풀을 지지하는 베어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에 카이난보다 이 금콩이 내구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역회전 방지는 원웨이 베어링으로 역회전을 방지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깅릴 같이 정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대형 어종을 상대하는 그런 베이트릴, 장구통릴 종류에서는 레쳇 기어라는 게 들어갑니다. 레쳇 기어가 뭐냐면 이 하우징, 알루미늄 아니에요. 이 하우징, 이
이 수지로 된 하우징에서 기어의 역회전을 잡아주는 기어입니다. 그게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에. 근데 이 금콩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콩은 오로지 이 역회전을 원웨이 베어링으로만 서포트해요. 근데 이 카이난 같은 경우는 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 핸들이 만약 역회전으로 강한 힘이 걸렸을 때는 원웨이 베어링이 1차적으로 힘을 받아주고, 만약 원웨이 베어링이 혹시라도 망가진다면 내체 기어 쪽에서 또 한 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같은 바다용, 그러니까 민물, 바다 겸용으로 나온, 해수 겸용으로 나온 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 사용할 때 얘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 농어, 부시리, 삼치 이런 거를 저는 베이트릴로 많이 잡는데, 이거 사용하기엔 좀 불안해서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드랙 성능, 그리고 캐스팅 성능에도 이 카이난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더 좋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도 드랙 성능에 관해서는 얘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스팅 성능은 비슷해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랙과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랙 성능과 이 캐스팅 성능은 딱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결과적으로 줄 풀림하고 술 풀림의 성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드랙도 줄이 결국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줄이 여기 딱 풀려나가는 거. 그리고 캐스팅도 줄이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줄이 풀려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레벨 와인더 있지 않습니까? 레벨 와인더. 이 레벨 와인더와 스풀 사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넓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줄 풀림 방출 성능이 뛰어나요. 왜냐? 이 각도가 이렇게 짧아지면 줄이 이렇게 꺾여서 나가기 때문에 줄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줄에 그 어떤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줄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다이와에서 나오는 TWS 시스템 아시죠? 그거 같은 경우는 레벨 와인더가 마치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클러치를 오프 시켰을 때 TWS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레벨 와인더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게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카이난은 여기 스풀하고 이 레벨 와인더 사이 거리가 꽤 넓기 때문에 레벨 와인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줄이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줄 풀린 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출이 잘 돼요. 근데 이 금콩 같은 경우에는 레벨 와인더의 위치가 보십시오. 한쪽 끝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레벨 와인더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으면 줄이 풀릴 때 이렇게 각이 이렇게 크게 져서 풀립니다. 줄이 이렇게. 그래서 줄 풀림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캐스팅할 때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또 드랙을 차고 나가는 큰 구에 걸렸을 때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 라인이 여기서 꺾여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 프릭션이 일어납니다. 보통 영어로 라인 프릭션이라고 그러는데 라인끼리 서로 마찰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부드러운 드랙 성능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깅릴, 레벨 와인더가 있는 지깅릴, 그러니까 이건 캘커타 콘퀘스트, 14 캘커타 콘퀘스트인데 이거 말고 오세아 콘퀘스트가 있습니다. 오세아 콘퀘스트 자세히 보시면 스풀이 간격이 좁아요. 그 이유가 이 줄 풀린 간격을 좁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레벨 스풀의 간격이 좁지 않고 넓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레벨 와인더가 위치가 이 정도 되거나 이 정도 더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이 간격이 짧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레벨 와인더가 위치해 있을 때는 여기서 프릭션이 발생합니다. 라인 프릭션이. 그래서 드랙 성능이 오히려 카이난이 더 좋다. 더 부드럽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큰 고기를 상대할 때, 드랙을 차고 나가는, 적어도 차고 나가는 고기를 상대할 때는 이 카이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드랙에 대한 얘기고요. 또 캐스팅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캐스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라인 방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밍을 걸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캘커타 콘퀘스트의 이 스풀 성능은 굉장히 원투어 가능한 대구경 스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서밍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카이난과 비교해서 비거리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이게 물론 조금 더 나가긴 해요.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만큼 더 예민하다는 거죠. 왜? 줄이 그만큼 덜 나가니까 여기서 걸려가지고. 그리고
스프릿 대구경이다 보니까 관성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서밍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때문에 브레이크가 더 세게 걸려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얘가 더 많이 나긴 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좀 더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얘가 다루기가 편합니다. 얘보다. 왜? 관성력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싼 일이라고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결국 릴은 메카니컬하게 동작,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적인 특성이 성능을 결국 결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얘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베스 낚시에서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큰 차이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사용하거나 좀 더 큰 어종을 드랙을 차고 나가는 적어도 이런 어종을 상대할 때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 가격 가지고 보통 성능을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많이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장비의 이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볼 때 한 2010년도부터 저는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고 시마노나 다이와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 분해도 해보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2010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일들은 저가형이나 고가형이나 성능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성능상의 어떤 성능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얘랑 비교해 보면 이놈이 금콩이 카이나보다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이유가 성능 때문에 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성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성능이 아니고 이 결과적으로 이 제조업체란 말이죠. 시마노나 다이와나 결과적으로 조업체들 다 제조업체란 말이죠. 제조 단가가 얘가 훨씬 비싸요. 왜? 알루미늄 통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절삭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얘는 프레임 만들 때 제조 단가가 훨씬 비싸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비싼 거고, 하지만 실제 메카니컬한 어떤 특징을 비교해 보면 성능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없다. 오히려 나는 이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장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스피닝을 그리고 베이트를 어떻게 제대로 고를 수 있냐. 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카이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싸지만 굉장히 잘 나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